뒷이야기 알아보는 마크맨들의 수다 설 연휴에도 찾아뵙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설 연휴 직전까지 후보들을 취재한 마크맨들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나경열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나경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정주희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희입니다. 네, 물론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고향을 찾지 못한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한자리에 함께한 가족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는 3월 9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대선 후보들, 이 설 연휴가 초조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선 주자들 설 연휴가 골든타임. 저희 집도 이 대선 시즌이 되면은 이 명절 연휴마다 가족 친척들이 식사를 하면서 열심히 대선 후보들 뒷담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누가 별로다, 누가 낫다, 너는 누굴 찍을 거냐.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대화를 결론을 지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요즘에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네, 어떤 그렇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십니까? 저는 저희 공정한 연합뉴스 TV 보도를 보고 후보들의 공약을 보신 다음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역시 예사심이 뛰어납니다. 예. 정주희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먼저 얘기는 하진 않는데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만큼 솔직하게 이제 방송에서 못 말하는 것까지 좀 말을 해주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도 친구에게 누구를 뽑아야 되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네, 특히 설 명절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흔히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는데 후보들 설 연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후보들 무슨 일 하고 지내는지 어떤 전략 세웠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나 기자, 이재명 후보 요즘에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잇따라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체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민심이 섞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반전을 노리는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민주당 선대위가 큰 일정을 잡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31일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죠. 안동에 가서 세배하는 일정 정도를 검토를 했는데 이것마저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죠. 토론 아니겠습니까? 이 토론 그리고 첫 번째로 열리는 양자 토론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번 설 연휴는 곧 그 토론 준비에 매진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연휴 기간에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지금까지 어떤 일정을 해왔느냐가 이 연휴 기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지금까지의 행보와 정책 그리고 후보의 비전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후보의 메시지가 국민 개개인에게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보다는 지금까지 후보가 해왔던 그런 행보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입니다. 설 연휴를 평가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계획된 공개 일정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토론 역시 이 후보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 밥상머리 민심을 공략할 공약과 또 메시지 이런 것도 낼 계획이라고는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취약한 이 호남 민심에 좀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인데요. 230만 호남 가구에 손편지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고 또 기성 인사도 원래 호남선이 지나는 용산역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윤 후보가 손편지를 쓰는 것을 직접 지켜본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더라 이런 감상평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 호남 지역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어떻게 된 손편지가 거예요? 도달이 안 했나 보네요. 네, 이게 15억이 든 비단 주머니 사업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발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또 이제 한편 설 연휴 기간 배우자 김건희 씨의 등판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포털 프로필의 학력사항과 이 수상 이력을 정정을 했는데 추가를 했는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전문 석사 또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등 이 논란이 됐던 이력들을 모두 정정을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과거 게시글들도 공개로 좀 돌리면서 등판이 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공개 행보냐 아니면 비공개 행보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는 이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한 상태라고 하니까 설 연휴 기간에 어떻게든 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닫아놓는 멘트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설 연휴 이후에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계획도 좀 알고 싶은데 먼저 안 후보는 딸인 안설희 박사가 귀국을 했잖아요. 이 선거운동을 좀 돕게 되나요? 네, 이 설 연휴 기간을 맞아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도 귀국을 한 것은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양당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안설희 씨가 귀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이미 선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뉴욕 타임스에 실려서 화제가 됐던 자신의 오미크론 연구에 대해서 설명한 유튜브를 올린 데 이어서 오늘 새롭게 브이로그 영상도 올렸습니다. 여기서 부모님께 받은 가르침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가족은 받은 게 많으니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안철수 후보와 김미경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안설희 씨는 아빠 안철수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건강이 걱정된다.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딸로서 담백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완주해달라 이렇게 네. 기원을 했네요. 심상정 후보는 오늘 유일하게 설 인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 지역구죠. 고양시 원당시장을 찾아서 설 인사를 했는데요. 설 인사는 사실 어제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창원공단을 찾아서 어제는 출근길에 이제 설 인사 겸 출근길 인사까지 했는데 어제 여영국 대표와 그 류호정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 정의당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피켓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 심상정 후보가 칩거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제 대선 레이스에 복귀할 때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심상정 후보 뒤에 적힌 저 심상정이라는 글자가 민주당 이중대 무능이라는 글자로 구성돼 있었거든요. 결국 새로운 정의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자아 비판이 섞인 이름이 섞여 있었던 거네요. 이 오늘로 이제 대선이 39일, 이제 앞자리가 3입니다. 이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 곧 이제 대선이 한 달 앞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설 연휴 기간 동안 후보들이 뭐 지금은 별로 일정을 안 잡았다 이러지만 깜짝 행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네, 조금 전에 뭐 지금 속보도 나오곤 했었는데 실무 협상이 또 조금 결렬이 돼가지고 내일 다시 네.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이렇게 뜸을 들였는데 안 하면 좀 국민들이 매우 실망할 것 같은데 저희는 한다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결정됐다고 보고 솔직히 저희는 속내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안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희도 이제 끝까지 좀 의심을 해봤는데 정말 하고 싶었다. 이렇게 선대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양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공격해오기를 기다렸다는 입장인데요. 윤 후보 측이 양자 토론에 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 의혹들에 대해서 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파고들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 이렇게 다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또 조금 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세부 주제에 대해서 세부 주제를 좀 정해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 주제를 놓고는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또 한편 사자 토론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이 사자 토론에 대해서는 윤 후보 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사자 토론을 하면은 윤 후보의 발언이 아무래도 양자 토론을 할 때보다 발언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또 한편으로는 야권 표를 일부 가져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도
약간의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 후보를 견제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윤 후보의 진심을 믿어보고요. 이제 토론일은 뭐 31일로 정해졌다고 보고요. 사실 설 연휴 후보들이 토론회 준비에 가장 공을 들일 것 같은데 나 기자, 사실 이재명 후보는 워낙에 달변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토론회 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뭐 압승하겠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미지 때문에 지금 더 부담을 느낀다는 게 선대위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높으면 그만큼 실망도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윤 후보와 이 후보만 지금 대선 주자 중에 2번이나 토론을 하는데 이게 마치 무거운 짐 같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하지만 민주당 선대위 지금 대선 전국에서 녹취록 싸움 그리고 무당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너무나도 이 대선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 후보가 매일 얘기하는 민생,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것들이 전면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 민생과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전면화하겠다라는 선대위의 생각입니다. 또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에 나설 거라고 이 후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의혹을 해소하면서도 이런 네거티브 공방만 뿐만 아니라 정책 토론으로 국민 앞에 서자, 이 정책 경쟁을 펼치자, 그리고 어떤 비전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솔직히 나서자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토론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대위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후보 태도입니다. 먼저 영상 한 번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올리신 거 맞죠?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대통령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네, 지금 보시면 집요한 질문이 이어지자 신경질적이고 조금 짜증 섞인 반응을 내놨는데 이런 반응 최우선적으로 경계하겠다는 게 선대위 입장입니다. 이제 대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9일,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대통령 이미지를 굳힐 때이지 않겠습니까? 좀 더 무겁고 진중한 그런 대통령 이미지 굳히겠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를 하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토론밖에 안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못한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경선 토론 때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섯 분이라고 전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우리 저 차에 어쨌든 타면서 이렇게 저걸 닦았는데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윤 후보님 바라보는 국민들 미안하게 시선에 됐습니다. 기대와 함께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 왕자 논란도 있었고 또 이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습관, 일명 이 도리도리 이런 습관도 있었고 좀 자세도 좀 검찰총장의 이미지랑 이제 더해져서 꼰대 이미지도 있었고요. 이 판결문에나 등장할 법한 약간 장황한 설명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초과해서 말이 잘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토론에서 약점이 너무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토론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이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전반적으로 코칭을 하고 이 현안별로도 전문가들이 붙어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윤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토론 태도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선 토론 때도 상대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거나 이런 습관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게 최대한 흥분하지 않으면서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게 이 대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누가 먼저 흥분하지 않느냐, 누가 먼저 흥분하느냐가 실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두 마크맨은 누가 더 이번 토론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말을 잘하다 보니까 좀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파 윤석열 후보의 약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정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갖는 그 일문일답 시간 그때처럼만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을 본 다음에 다음 마크맨의 수다에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일에는 사자 토론도 하지 않습니까? 이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가세하는 건데
안 후보는 사실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아주 크게 실점을 했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아주 토론으로 실력을 보여줬고요. 남다른 각오를 두 후보 모두 이렇게 다지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안 후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7년 대선 토론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예. 이런 어떻게 보면 명언이 남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일찍부터 좀 토론 준비에 매진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무려 7명의 전문가가 붙어서 토론을 오래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안 후보 정책 토론회나 요즘 간담회를 보면은 대선 삼수생답게 과학 기술 분야나 의료 분야처럼 이제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꽉 채워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안 후보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 예컨대 답변을 할 때 좀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로봇처럼 이제 딱딱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안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강점을 가진 콘텐츠가 가려질 우려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 후보가 좀 말이 좀 느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좀 답답하다 이런 측면도 있어서 좀 말을 좀 빨리 하시면 어떨까 이런 소심한 충고입니다. 네. 그 심 후보는 사실은 토론에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사이다죠.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인데요. 정의당은 정책과 비전이 준비된 후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저녁에 하자 이런 제안이 와도 지금 바로 출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그 심상정 후보가 토론에 임하는 전략은 이제 지워진 사람들, 노동자나 청년 그리고 여성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겠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토론을 만들겠다는 게 심상정 후보의 계획입니다. 또 심상정의 1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토론에서 뭐 이걸 물어봐달라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뭐 윤석열 후보의 그 무속 논란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취합해서 직접 그 토론 때 찬스 발언으로 직접 질의를 해준다고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바로 반영하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소소한 뒷이야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 기자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7글자 공약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원조는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게 7글자로 간단하게 공약을 발표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고요. 얼마 전부터 이재명 후보가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빠르고 멀리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지지층에서 먼저 하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윤 후보 측은 우리 공약도 따라하는데 우리는 이거 못 따라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7글자로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이 후보가 4줄짜리로 이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하는 법을 좀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윤 후보가 이걸 시작한 다음에 윤 후보, 안 후보, 심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까지 이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네. 이게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요. 뭐 좋은 거는 다 같이 하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윤석열 후보 이제는 좀 권위적인 검찰총장의 모습보다는 여의도 정치인에 완전히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월 초 이준석 대표와 문제가 있을 때이긴 하지만 이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했지만 이 첫 여의도역 지하철 출근 인사 때를 보면요. 굉장히 굳어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옆에서 참모가 이렇게 인사하시라 이 정도 이제 고개를 숙이셔야 된다 몇 초 땅을 봐야 된다 이렇게 시범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정치인들은 여의도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만나고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좀 에너지도 얻고 기회를 얻으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는데 이 모습을 좀 윤석열 후보에게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출장에 가서도 시장에 가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지난 17일이죠. 을지로입구역에서 게릴라 퇴근길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띠를 원래 안 맨다고 했었는데요. 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띠를 메고 있으니까 윤 후보를 알아보고 사진 요청을 하니까 또 거기서 길을 얻는 여의도 정치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15일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더 친근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두 후보가 아니고 네 후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이제 아주 뜨겁게 보내시고
설 연휴 첫날 저희도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마크맨들의 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